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법령 및 계약 위반 사항이 최소 5가지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법상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 실습인 경우에도 잠수 작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 제재가 기껏해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또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현장에는 기업 현장 교사도 없었고요. 현장에 도착했는데 업체 사장은 장사해야 된다고 추랑을 했습니다. 사장은 정훈이와 정훈이의 가족한테 무릎 꿇고 당장 사과하십시오. 네, 보신 대로 현장 실습하던 고3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 또 일어났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고가 어쩌다가 난 건가요? 홍정훈 군이 사망한 게 지난 6일이었었거든요. 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래요. 근데 그러다가 현장 실습까지 이제 지난달 27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요트를 보면 운행을 자꾸 시작하다 보면은 요트 선체 외벽 부분에 따개비나 조개 같은 게 붙잖아요. 요트가 속도가 안 납니다. 그걸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걸 홍정훈 군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를 잘 못하는 학생한테 잠수복을 입게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따개비를 따도록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요트 선체 줄에 걸려서 지금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실습 계획서에는 아예 명기되지도 않은 내용이라면서요? 설마 실습 계획서에 학생 보고 잠수하라는 내용을 넣겠습니까? 그렇네요. 그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실습 계획서를 보면은 요트 정비나 수리 그리고 탑승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 이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실습 계획서에 없는 잠수 작업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과 다른 업무를 감시자, 감독자도 없이 혼자 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잠수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2인 1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잠수라는 게 안전한 잠수가 있고 위험한 잠수가 어디 있습니까? 잠수는 결국은 위험한 작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작업을 학생한테 시켰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상 요트의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할 때는 무트로 크레인을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래요.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만약에 잠수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잠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홍군은 잠수 자격증도 없죠. 2인 1조도 아니었죠. 그리고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도 또 싫어했다고 해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혼자 작업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납득이 더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돈 문제였겠네요. 비용을 아끼려고. 그렇게밖에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학생이 사실 최저임금을 받고 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군의 경우에 계약서상으로 보면은 주 35시간, 아무리 길게 해도 40시간 정도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평일날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10시간 이상 일했다고 하고요. 주말 근무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도 근무하는 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학생들 취업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학생들은 일하고 싶어 해요. 지금 이제 홍군이 나왔다고 하는 학과가 해양레저학과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에. 해양레저학과는 지역 특색에 맞춰서 만든 학과예요. 근데 여수에는 그 학생들을 실습을 받아줄 만한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가지고 취업하는 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 그런 다급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싸게 그냥 학생들 활용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일시킨 다음에 그냥 우리 고용하기 어려워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고까지 난 마당에 아무 상관도 없을 수는 없을 테고 이 요트업체 대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여수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한 상태고요.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도 지금 노동법 관련돼 있는 법률을 위반한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문제만 생기면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졸업생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교육부와 노동청, 기업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습생들은 그냥 70만 원 주고 착취하는 기계가 아니라 똑같은 노동자로 인간으로서 대해 주십시오. 네, 청소년의 목소리가 참. 교육부나 관계 부처들은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조사하겠다. 그리고 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리고 이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확인해서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고용노동부하고 전국에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그 지도 현장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칙만 지켜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특성화고 현장 실습 운영 핸드북, 기업에서 써야 하는 이 문서를 제가 뽑아왔는데 여기에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현장 실습은 배움을 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일과 학습을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현장에는 전담 지도자, 훈련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켜지질 않습니다. 학생들은 취업에 굉장히 다급하고 목말라 있고요. 취업할 곳은 학생들을 이용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실습을 바꿨다고 말하고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 다급함이 있고, 이게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도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나가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 실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감독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 아이들 키우는, 교육시키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번엔 고등학생들 현장 실습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낳아서 기를 준비가 돼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